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부장도 함께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풀어봐야 되겠죠. 무엇부터 풀어볼까요? 일발장전 코너니까 일발장전 해야 되겠죠. 총알이 끊임없이 나오는 저도 신기해서 언젠간 총알도 좀 떨어지겠죠. 매일같이 기업을 뭐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 우측 상단에 나가고 있는 저런 내용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단초로서 좀 참고해 보시자 얘기죠. 예고해드린 대로 원천 기술, 그러니까 자기께 있는 회사는 물론 다 기업마다 자기께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고유한 특허권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근데 한번 언급했던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살짝 이제 쉬는 타이밍이어서 다시 또 이제 랠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 자화전자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내용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내드렸던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 텍스트도 항상 바꿔야 되니까. 자화전자는 자기 엔지니어링, 쉽게 얘기하면 자성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성체가 쓰이는 곳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가끔 장비 업체 얘기할 때 이오테크닉스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레이저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강점이다. 얘기했듯이 자화전자도 자기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지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초박형 아주 얇은 진동 모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핸드폰 누를 때마다 징징 울리는 거. 네, 그게 원래는 과거에 이제 이 자화전자에 아주 특화된 그 주력 품목이었는데 이걸 좀 확장해 보면은 모터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차의 구동 모터와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자성체들이 엄청 들어가겠죠. 물론 자화전자께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자화전자는 그만큼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기업 내용 찾아보시는 PTC 히터 이렇게 나오는데 PTC 이 서미네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미스터인데 서미스터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일본이 그동안 독점을 했는데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에 쓰이는 차량용 메인 히터가 이제 PTC 히터인데 PTC 히터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PTC 서미스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PTC는 어려운 용어지만 포지티브 터널 컨스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어제 공부해가지고 온도와 저항이 정비례한다. 네, 어렵지만 그냥 온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폴디드 줌 스마트폰의 최근에 핫한 이슈죠. 지난번에도 자화전자를 말씀드렸지만 오토포커스용 액추에이터 여기 기술 특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폴디드 줌을 가느냐 마느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자화전자하고 매칭이 분명히 되겠죠.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냥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방열 시트, 전자파 차폐, EMI 차폐라고 하는데 여기도 기업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방열 시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은 뜨거워집니다. 네, 그거 이제 발열을 해줘야 되는 방열과 발열을 동시에 하는 그런 형태. 하여튼 민감한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화전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 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고 자기 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제 붙여주시죠 두 분께서. 네. 자화전자를 붙여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나머지 또 생각나는 아이디어와 기업이 있으면 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좀 자화전자하고 좀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을 저는 조금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 어떤 물론 이제 그 IT 소재 부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아모그린텍 같은 회사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성 소재라든가 그렇죠. 방열 소재라든가 비슷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또 이제
필름 같은 기능성 부품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수철이라든가 공기청정의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좀 아우르는 이런 쪽 최근에 이제 환경 쪽에 특히 좀 이제 좀 그 이쪽으로 조금 이제 사업 분야를 부담이 좀 많이 넓히고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뭐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스마트 미터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전류 센서 CT 또 이제 전기열에서 노이즈 제거하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제품들인데 결국 이제 그 뭐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되게 다양하죠.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여기에 뭐 전기 접체들도 들어가고 또 뭐 현대모비스도 들어가고 이러한 업체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업 분야도 다각화돼 있고 또 이제 그 사업 영역도 다각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좀 이제 범위를 좀 넓혀보면은 이제 IT 쪽에서 좀 저는 사실 이런 그 원천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쪽이 최근에는 그 바이오 쪽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지난주에 좀 주가를 움직였던 게 이제 GC 녹십자 같은 경우가 GC 녹십자 몇 같은 경우가 그 신약 기술을 수출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NK 그 이제 그 자연 살해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이게 이제 기존 면역 항암제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 디신옥시자랩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좀 같이 움직였던 게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네. 제가 이제 주목했던 종목들 작년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알테오전이 이런 대표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이제 그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뭐 아시겠지만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예, 원래는 이제 정맥 주사제로 들어가는 약물을 갖다가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이건 뭐 한 가지 약물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약물에 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여러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뭐 지금 생각이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네. 정말로 그 원천 기술로 인해서 다방면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약간 바이오 쪽까지 확장해 주셨는데 특허들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하여튼 그 아모그린텍도 특허가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저희 또 그 출연하셨던 이영수 대표가 얘기했던 한국항공우주는 특허 괴물. 뭐 특허 많은 회사들은 뭐래도 하나 진짜 딱 걸리면은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김영 매니저도 좀 붙여줄까요? 네,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화전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그냥 자화전자 어쨌든 뭐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 키워드 시간에서도 그렇고 일발장전 시간에서도 그렇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종목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네. 어저께 또 그 주가가 조금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특히나 최근에 뭐 그 폴디드 줌 이게 뭐 5배 폴디드 줌에서 이제 10배 폴디드 줌까지 사실 TOF는 이제 애플이 이제 어느 정도 아이폰 12에도 이제 장착이 좀 된 상태고 이제 OIS에 대한 부분들 애플도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 장착을 좀 할까 말까 거의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자화전자. 거기에다가 뭐 PTC 히터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또 전장 쪽까지 이제 말 그대로 원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회사죠. 딱 요런 개념과 이제 함께 또 붙여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자화전자 하면 딱 세트로 떠오르는 종목이 딱 동훈아나텍이거든요. 이 동훈아나텍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역시나 뭐 AF 오토포커스 이제 드라이버 IC라든지 OIS 드라이버 IC를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가 바로 동훈아나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제가 동훈아나텍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네.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제 유튜브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정되거든요.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작년 이제 2020년은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원천 기술 요 동훈아나텍이라는 기업이 뭐 오토포커스용 드라이버 IC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이제 하면 그 안에 렌즈도 들어가야 되고 모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또 들어가는 칩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IC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요즘에는 모듈화 시켜가지고 통째로 딱 세트를 만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집어넣든 노트북에 집어넣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쓰이는 드라이브 IC를
가장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S사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의 대부분 이제 동훈아나텍이 이제 설계한 드라이브 IC가 이제 들어간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동훈아나텍이 해당 분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실적 부침이 있었던 거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작년에 이제 이 동훈아나텍이 소니가 이제 독점하고 있던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다용 TOF 드라이브 I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자율주행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기술을 상용화시킨 회사가 일본에 이제 소니밖에 없는데 소니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동훈아나텍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상용화를 시킨 거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국산화에 어찌 보면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 안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TOF 드라이브 IC를 아마 기술을 이제 선보일 거기 때문에 동훈아나텍 역시도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뭐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전장 쪽과 관련된 이슈 쪽에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동훈아나텍 한 종목을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를 영역을 확장시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은 그렇죠. 이게 단순히 종목을 계속 따라달라는 그렇죠.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기업의 어떤 그 이런 맞습니다.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초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6G 관련된 기술이에요. 6G, 사실 네네네. 이게 사실 5G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속도가 빠르고 지금 이미 빠른 상황이고 빨리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안주할 것이 아니고 이미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든 이러한 그 대기업들은 이런 6G 관련돼서 이미 그 기술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6G가 뭐 사실 뭐 이게 보면은 4G, 5G, 6G로 가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뭐 먼 얘기 아니냐라고 느끼시겠지만은 불과 이게 몇 년 쌓이면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네. 여러분들 지내놓고 보면은 맞아요. 아 이게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뭐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삐삐 쓰던 때가 네, 페이저. 그렇죠. 그게 오래된 옛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과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5G가 됐다, 뭐 이제 5G를 한참 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다음 기술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6G 이동통신 기술 확보에 정부에서 이제 5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5년간 2천억이요? 예. 사실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기업들의 이제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마중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그 6G 목표는 그런 거죠. 이제 특허 세계 1위, 또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이런 게 이제 목표인데 네. 이게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목표지만은 그야말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6G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제 저는 원천 기술이라는 것과 이제 연관을 지어보면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장 먼저 좀 많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이런 기술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이게 특허를 내고 이런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팔로워가 아니고 이제 앞에서 선도해 나가는 리더로 의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시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뭐 이런 그 비단 이런 6G 관련된 투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앞에서 제가 뭐 바이오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을 평가할 때 이러한 원천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은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뭐 그 특허가 네. 뭐 2,000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그것이 이제 국제 특허면은 더더욱 그렇죠. 좋죠. 굉장히 좋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향후에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신 관련된 특허는 삼성전자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제 특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G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물론 조용히 움직여야죠. 항상 공매도도 요번에 그렇죠. 그 타깃이 된 게 너무 떠들썩하게 나는 공매도요라고 하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눈에 못이 박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해야지 모난정이 모난돌이 모난돌이. 정안 맞는다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부장님이 지금 6G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삼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맞아요. 뭐 정부에서 5년 동안 뭐 2천억이든 2조든 네. 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이재용 부회장 특사에 대해서 빨리 어.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뭐 전적으로 제 민감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5G나 6G 쪽에 기술 개발을 하는데 가장 좀 삼성 쪽에 무슨 연관?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전혀 관련은 없는데요. 제가 워낙 좀 요번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뭐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을 토로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순리대로 가겠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한 종목 좀 추가를 해드리면 네. 어제 사실 제가 이제 키워드 시간에 제시했던 종목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아모텍, 예. 근데 오히려 그 일발장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세가 더 강하게 가가지고 어제 또 가온미디어랑 가온미디어, 네. 그 코리아센터 뭐 이런 종목들 맞아요. 얘기해드렸었는데 가온미디어가 어제 히트였네. 네, 그 종목들이 좀 더 세게 갔더라고요. 사실 일발장전은 오늘 가온미디어를 좀 선택할까 하다가 너무 좀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가치투자클럽이 계속 저희한테 이제 소스를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제보도 해주시는데 내용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아모텍을 좀 끼워 넣기 하고 싶은데 네. 아모그리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모그리텍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역시나 이제 아모텍도 소재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장 쪽 그리고 방금 제가 동원아모텍 말씀드릴 때 이제 결국은 TOF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 비전이라든지 TOF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을 상용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력이 이제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장용 이제 어찌 보면은 안테나, 통신 칩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제조하는 회사가 이제 아모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아모텍도 이제 전장과 관련된 기업으로도 재평가를 조금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 종목 더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하나가 걸리면 이게 줄글줄글 뭐 고구마 주기처럼 이렇게 고구마 주기 맞나요? 네. 네, 요즘 계속 하여튼 나오죠. 이 네. 언어 선택에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날씨 탓입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뭐 따뜻했다 이러니까 앞서 이제 자꾸 삭신이 제가 조금 어렵다 그랬는데 자 오늘 봄이니까 봄은 네. 봄대로 오늘 뭐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이제 수요일이라서 이벤트는 없고 봄맞이 뭐 딸기 이벤트 이런 건 없어요? 입춘이 지나고 나면 제가 또 다른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네, 저녁에 또 그 대설 예보가 또 네, 있기 눈 때문에 소식이죠. 퇴근길 저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많은 분들 이제 퇴근길에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또 다시 조금 회복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 시장 또 잘 대응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키워드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키워드 들어봤고요. 또 일발장전까지 함께해 주셨는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